국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집권 여당이어도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나 뭐 요즘 보면 의석수가 너무 딸리니까 이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자, 요 얘기를 좀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딸려서 지금 민주당이 마음대로 막 하고 있다. 요거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11월 29일이었고요.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4조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 8천억 중에 2조 4천억 반가이를 한 거죠. 이런 단어 괜찮죠? 반가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액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폭풍으로 이제 쭉 있었던 일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 없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사과해라. 이거 사과하고 빨리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써야 될 또 못 써서 문제 생기면 이거 다 니네 탓이야. 민주당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서인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했고요. 12시였나요? 이제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심 끝에가 아니고 약간 나 쫄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본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 그러니까 좀 황당했어요. 보복성이 이건 누가 봐도 감정이 실려 있죠. 네, 감정이 실려 있고 약간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에 네. 유진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에 조금 좀 흥분 상태라고 보여요. 저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나갔다? 약간 막 나간 것도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검찰의 특활비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특수활동 경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경비는 카드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해줘야죠. 그쵸? 그 부분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어떤 일 때문에 쓰는 비용이고 어떤 현금성 ABB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현금으로 하는 것이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카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의 증빙이 다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면 되고 감사의 대상이지 이걸 다 깎아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약간 뭐냐면 검찰의 어떤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 수사권 박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걸 반대하는데. 네. 청소를 할 수 있죠.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어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하다가 너 저거 청소를 할 때 저거 좀 미진한데? 그러면 저걸 보완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다거나. 그쵸.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아예 빗자루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청소하지 마. 요 비유 좋은데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 이후에 청소는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진짜 빗자루를 뺏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죠. 특수활동비 물론 지금까지 조금 오남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게 오히려 입법부의 역할이지 그렇죠. 그걸 깎아버리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보복성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나중에 정권을 언젠가 잡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그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그 국가 시스템을 이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70년 넘게 지켜온 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느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예산 저는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해외 순방 예산 네. 이런 건 많이 쓴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네. 너무 오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지. 그냥 다 깎아버리겠다? 이건 뭐 감정적으로밖에는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저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나만 당할 순 없어. 너도 당해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행태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물론 이것도 김혜경 여사 무슨 이게 묵던데 네. 저는. 이렇게 해야 되나 나라를 너무 운영을 차하고 이런 표현도 좀 제가 아까 이렇게 반가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드론킹님께서 고급 단어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도 좀 용기를 얻고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이 짜쳐요. 짜증나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나 국가 예산이면 국가의 살림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민주당의 어떤 감정적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걸 끝까지 이렇게 관찰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무슨 그 한창민 의원 경찰 집회에 갔다가 무슨 폭행 당했다 어쨌다 하는 네. 부분 뭐 저도 그 부분 좀 실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경찰 무슨 특경비도 이것도 다 깎아버리겠다고 한 네. 거거든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럼 치안 활동을 누가 하냐고요. 아유 참.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우원식 의장도 오늘 저도 뭐 이거 상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고 12월 10일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이제 어제 민주당 발로 이런 액션을 걸었고요. 네. 싸움을 건 거죠. 그다음에 오늘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건 민생을 위한 것이니까 아마 올해 12월 말까지 늦어도 12월 말까지 해서 통과 어떻게든 기존에 했던 대로 그다음에 네. 오남용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것도 있고 플러스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뭐 저렇게 네. 뭐 할 수는 있는데 특히나 저는 동해안 가스전 개발 사업은 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건지. 포항 앞바다 네. 대왕고래 사건. 뭐 대왕고래 네.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근데 네. 그게 지금 국회에 보고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저렇게 일방적으로 깎아버린다는 게 엄청 많이 깎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8억 남기고 다 깎아버렸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쓰지 마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저도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나? 아니 이게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주잖아요. 네. 저게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데 저러는 건가 싶어서 하여튼 지금 민주당도 아마 아차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검찰이나 감사원의 어떠한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네. 무슨 지역 예산, 그러니까 호남고속도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호남고속도로 추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깎아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호남을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 등이 저는 조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뭐 오늘은 한 번씩 싸운 거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민주당이 한번 열받아서 지르긴 했는데 이제 그것의 여파가 지자체장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아차할 거다라는 얘기 동일하게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네. 이 사무실에 보면 지자체 협력본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요. 서울 출장본부가 많잖아요. 네네. 난리가 나요, 진짜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국회의원들 다 해가지고 안 된다. 우리 지금 예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이 실제 세수 실손이 많아가지고 많이 못 기존보다는 많이 못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마저도 깎아버리겠다 하면 지역에서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지역 예산에 대다수 많이 차지하는 비용들이 대부분 지금은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민주당에서 늘 밀고 있는 항목이잖아요. 네, 복지 예산의 증편. 뭐 근데 증세 지금 없는 그것도 복지. 깎아버리겠다는 거여서 네. 좀 솔직히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걸 그대로 관철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러한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유 참 자신네들의 세를 아니, 과시하는 이게- 게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게 국민의힘이 국민의- 총선에 져서 그런 거예요. 너무 져서 이게 얼핏 비슷하면 어떻게 견제가 되는데 네. 지금 거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발굴을 해야 돼요. 계속 수세적인 입장으로 가서는 네. 앞으로 이 선거를 이렇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공격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뭔가 국민들에게 그래 이건 국민의힘이 좀 잘하는데 이런 걸 좀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좀 그런 걸 기획을 해가지고 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 댓글에 되게 공감이 가요. 베로니카님께서 한 대표님 너무 힘들게 당 대표 하셔서 안쓰러워요. 뭐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네. 뭐 일간의 그런 비판도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 지은 게 없다. 약간 이런 비판도 하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뭐 단계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거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뭐가 있지? 위법 사항은 없어요. 그쵸. 뭐 그리고 그런 내용 등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가족이 했더라도 단계 사건 얘기하시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나는 뭐 장혜찬 평론가라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가
뭐 이렇게 끌고 가지라는 생각은 물론 나는 장해찬 최고가 그런 것은 이해는 돼요. 아니, 감정적으로 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자멸하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때 보수 진영 전체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자든 양당의 어떤 지지자든 네. 선거를 선거를 이길 만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비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선거 연합체의 해체예요.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연합체를 저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 이인석 대표 쫓아내 뭐 쫓아내 뭐 하면서 지금은 한동훈 대표하고도 약간 좀 격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 연합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저번에 0.73%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양 진영의 모든 지지자들이 다 결집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남은 2년 반 동안 해야 될 일은 이런 선거 연합체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손을 필요하면 잡아야죠.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보수가 그나마 선거에 대선에서 그나마 좀 승산이 조금 있다 네. 생각을 지금은 저는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률을 진짜 말씀하셨던 게 공감되는 게 정말 대선 때 1%도 채 되지 않는 안 차로 왔어요. 네. 이겼는데 네. 그때는 진짜 다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다 연끌한 거예요. 진짜. 연끌했는데. 연끌했어요. 연끌해가지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다 끌어안아가지고 그렇죠. 어떻게든 중도들도 사실 끌어안은 거죠.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 끝나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엄청 비판했잖아요. 야, 너가 그때 단일화 안 해가지고 여기다 심상정 후보가 2점 몇 프로인가 가져갔거든요. 그것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정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건 이제 2년 반 동안 어차피 이제 그 빨리 선거 연합체를 다시 구성하는 게 네. 그나마 승산있어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는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정권 말이고 정권 말에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 선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나머지는 거의 그냥 대동소이하가 여기냐면 어차피 TK, PK는 지역색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전은 원래는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민주당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고. 네. 근데 지금은 현재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대선 하고 바로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다음 지방선거에서 특히나 저는 뭐 다른 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때 여기를 얼마만큼 근데 경기도도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경기도가 수도권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저도 수원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수원이 예전에는 5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을 때 거의 한 반반이었거든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금은 다 민주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염태영 지금은 의원인데 염태영 시장이 12년 동안 수원시장을 하면서 밭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데 지자체장이 어느 정당 소속으로 해서 그다음 재선되고 하면 이제는 밭이 바뀌어요. 밭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극복이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당연히 왜냐면 거기에 계속 젊은 유권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당연히 1번을 찍어야 된다.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진짜 웬만한 바람으로는 뒤집기가 힘들죠. 그것도 참 그 공감 가는 말씀인 그러니까 것 지금부터 같아요. 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